안녕하세요. 방송이 되고 있는 거겠죠? 요즘에 일 끝나고 피곤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좀 피곤함이 오죠. 재밌는 거 없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여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하는 뭐 엄청난 유튜버는 아니지만 유튜브를 시작한 상황에서 그냥 혼자 재밌게 떠들어도 볼 겸 그리고 지금부터 여행 계획을 좀 짜보려고 해요. 내년 4월 봄이 되면은 제가 유럽 배낭여행을 한번 떠나려고 하거든요. 유럽 배낭여행을 예전에 이제 한참 전에 이제 가보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다시 계획을 짰습니다. 제가 이제 40대 후반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반백년이에요. 배낭 메고 간다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그리고 아직까지는 여행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음, 가슴이 떨릴 때까지는 그리고 그 떨림이 없어지기 전에 빨리 갔다 와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제 그냥 용기를 내 가지고 다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3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그냥 여행 짜는 거. 누군가는 유럽 배낭여행 또 계획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계획은 없지만 그냥 누군가가 그냥 배낭여행을 간다고 뭐 나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대리만족. 그리고 또 뭐 제 얘기를 뭐 듣다가 나도 한번 용기 내서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드시는 분이 생긴다면 더 없는 영광일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짰냐면요. 비행기 표를 우선은 끊었습니다. 끊어서, 참 참고로, 제가 지금 이 OBS라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약간의 이제 기계치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그 유튜브에서 막 설명을 듣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제 얼굴 비디오를 넣으면은 이게 안 맞아요. 제가 목소리를 내는 거하고 그리고 이게 컴퓨터 사양이 안 좋은지 너무 느리게 돼가지고 예, 그냥 목소리만 나오게 하는 거고 제가 화면을 좀 보면서 제가 지금 계획을 짤 거거든요. 저 계획을 짜는 거를 네,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또 이게 댓글을 이렇게 하면서 좀 소통하는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뭐 TV 유튜브에서 보면은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막 댓글 보면서 막 얘기도 해주고 답변도 해주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댓글을 여기서 어떻게 보면서 하는 건지를 제가 몰라서 우선은 그냥 혼자 떠들게 됐습니다. 글쎄요, 뭐,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자꾸자꾸 이제 발전이 돼서 제가 뭐 얼굴도 제대로 나오게 되고, 얼굴이 안 나오는 게 더 효과가 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렇게 되고, 또 댓글도 보면서 소통을 하는 방송 이렇게 해보고는 싶은데, 글쎄요, 언제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막 이런 거 저런 거 자꾸자꾸 좀 알아보고,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이러면서 유튜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 비행기 티켓을 어떻게 끊었냐면요. 파리로 들어가서, 프랑스의 수도죠. 파리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한 바퀴를 도는데, 지금 이제 세부적인 계획을 이렇게 짜고 있어요. 이제 파리에서 이렇게 요 노르망디, 음, 북서 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와가지고 스페인으로 넘어와서 여기 빌바오라든가 뭐 이런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 거의 뭐 마지막이라고 하죠. 저 순례길을 할 자신은 없고 글쎄요 다음에 뭐 언젠가는 또 뭐 기회가 되면은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하지만
무릎이 성치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도 많이 기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순례길 하려면 우선 순례길은 안 하고 그냥 그 최종 종착지, 예, 그 콤포스텔라 가가지고 저 한번 그냥 이렇게 어떻게 생겼나 좀 보고 싶고, 이제 포르토로 넘어와서 포르투갈 리스본 했다가 제가 스페인을 이제 보기는 할 텐데 글쎄요, 뭐 어떻게 일정을 짤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가고 싶은 데를 찾아서 뭐 좀 헤매겠죠. 아니면 그 우연히 뭐 가게 되는 곳도 갈 수도 있고. 바르셀로나, 안도라 소국이죠.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여기는 아마 스킵을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좀 크게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프랑스 남부 쪽으로 좀 많이 시간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몽펠리에도 좀 가보고 싶고, 액상프로방스도 아마 이제 좀 갈 것 같고요. 여기에 가장 또 추천하는 그 엄청 뭐 추천했던 제 지인이 추천했던 게 채석장에 이렇게 그 빗을 쏴가지고 명화들, 유럽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을 뭐 보여주는 그림을 보여주는 굉장히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에도 한번 가고 마르세유를 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무튼 그거는 그때그때, 예, 그때그때 좀 달라질 것 같고, 이쪽으로 쭉 가서 모나코는 그냥 경유 그냥 지나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좀 이번에 이번에 유럽 여행 컨셉은 제가 유럽을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 뭐 하는 일도 유럽 여행 안내원이기도 하고 뭐 이래서 유럽도 제가 또 나름대로 또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자연 환경이나 뭐 이런 그런 문화재 같은 거,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장소라든지 뭐 이런 것도 너무너무 재밌고 미술관이라든지 뭐 음악 뭐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도 할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뭐 음악을 들으러 다닌다거나 뭐 그런 거는 좀 안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오로지 자연. 그냥 요즘에 멍 때리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이쁜 자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멍 때리다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 위주로 해서 이제 좀 많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남프랑스 좀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 가보기는 했는데 좀 자세하게 뭐 보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시간을 여유롭게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출장으로 간 거여가지고 어, 그래서 저만의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니스에서 조금 시간을 좀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니스. 모나코로 넘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좀 가보고 조금 더 이제 어, 세세하게 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 살레모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살레모. 제노바도 한번 가고 라스페차에서 칭케테레 한번 갔다 올 것 같고, 제가 또 기대하는 곳이 여기 또 이제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에서 지금 뭐 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파리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그 노르망디 해변을 따라서 서해안을 쭉 지나서 스페인으로 갔다가 이렇게 포르투갈 거쳐서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요 파트에서 이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한 달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탈리아 반도죠. 이탈리아 반도를 뭐 제가 손님들을 모시고 패키지로 이제 많이는 갔는데 아주 많이 갔죠. 아주 많이 갔는데 어, 너무 좋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 여행지로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냐고 그러면 저는 이탈리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자연도 멋있는 것도 많고 음식도 좋고 뭐 그런 어떤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경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이탈리아의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삶을 좀 즐기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 나중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탈리아에 가서 제가 왜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좀 바쁘잖아요. 바쁘고 열심히 살고. 근데 또 열심히 살라고 자꾸 이제 그 어른들이 또 얘기를 많이 하시고, 뭐 저도 어른이긴 하지만, 저도 옛날에는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열심히 살라고, 저도 그, 나이 어린 친구들이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열심히만 사는 거는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어, 잘 안 합니다. 그냥 즐기면서 살아라.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물론 자기의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어떤 명예라든지 좀 부라든지 뭐 이런 그런 어떤 자기의 그 목적, 그런 어떤 꿈,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는 매력 있죠. 네, 너무 매력 있어요. 근데 막연하게 열심히 살아, 열심히 돈 모아, 막 열심히 공부해. 저는 이거는 좀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탈리아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가면은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게 돼요. 아, 그냥 좀 햇살도 즐길 줄 아는 거 알고 그냥 삶을 좀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람과 소통하면서의 즐거움을 굉장히 많이 즐기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탈리아를 가면은 좀 저도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이탈리아 반도를 뭐 한 달 동안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구체적으로는 그 한 달이 뭐 2주가 될지 아니면 한 달이 넘어갈지 뭐 이거는 이제 가봐야 또 알겠지만 또 서해안을 따라가지고 했는데 여기 요 지역이 이제 플로렌스라고 했는데 피렌체죠, 피렌체. 아, 플로렌스는 영어식 표현이고 뭐 이런 거 다 영어식 표현이에요. 뭐 베니스, 뭐 제노바. 아, 제노바는 뭐 저기 그네요. 이탈리아. 베네치아라고 하죠. 밀라노도 이탈리아식으로. 예. 근데 희한하게 또 뭐 플로렌스는 왜 영어식으로 써놨을까? 네, 아무튼 여기 피렌체입니다. 피렌체. 피렌체를 기점으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 도시. 예. 그래서 다음에 또 여기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세 달 동안 여기 쪽 그 토스카나 쪽에서 있다 왔거든요. 거기에 있을 때 이제 피렌체에서 예, 있었죠. 지금도 너무 생각나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만의 시간, 나만 생각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 다른 걱정들을 좀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았었던 그 시절이 정말 제 인생에서 아주 아주 중요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기억 때문인지 피렌체는 또 다시 한번 꼭 언젠가 다시 가서 좀 살다 오고 싶은 살다가 온다는 게 뭐 평생을 산다 뭐 이런 거보다도 그냥 뭐 요즘에 한 달 살기 뭐 두 달 살기 세 달 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좀 해보고 싶다. 여기 너무 좋았어요. 자, 아무튼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 요 동네가 토스카나인데 토스카나를 제가 또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쪽에서 조금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이번에는 로마나 뭐 피렌체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도시기는 하지만 아주 오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있지 않을 것 같고 또 이번에 좀 컨셉이 배낭여행. 진짜 배낭 메고 갈 거거든요. 정말 정말 오랜간만에 진짜 배낭 메고 가네요. 그냥 그러니까 자유여행을 가게 되더라도 대부분 배낭여행을 하지 않고 뭐 그냥 가서 좀 오래 있다가 오거나 아니면 그래도 캐리어 끌고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배낭여행. 예. 약간은 또 이렇게 뭐 헝그리 정신? 그리고 돈도 없고 사실은 예, 지금 뭐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알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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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을 짜고 알뜰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 대도시 쪽으로는 어쨌든 뭐 많이 갔었던 곳은 오래 있지 않을 것 같고요. 가게 되면 가고 안 가게 되면 안 갈 것 같고 로마도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정말 좀 가보고 싶었던 곳이 이쪽
예, 여기 남부 해안, 여기 나폴리, 폼페이, 소렌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이제 가시는데, 나폴리, 폼페이, 소렌토, 여기가 카프리인가? 카프리 섬이 있죠. 끝까지 이름을 안 보여주네요. 아마 여기 카프리일 거예요. 맞네요. 카프리.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부 이탈리아, 왠지 그 지중해빛 그 태양이 가득 내리쬐면서 그 파란 파란 그 물빛을 어떻게 좀 더 멋있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요 남부, 그 나폴리 지역 요 밑에 쪽으로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말피, 음, 포지타노 뭐 이런 데를 제가 못 가봤어요.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가보고, 예, 여기 아말피 쪽을 못 가봐가지고 이번에 한번 가서 여기 포지타노하고 그 다음에 아말피하고 이렇게 살레르모 쪽에 좀 있으면서 이쪽을 한번 좀 왔다 갔다 할 거고, 또 저기를 가보고 싶어요. 어디냐면은 시칠리아. 시칠리아 음식이 그렇게 맛있대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차로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나 이렇게 넘어가서 또 팔레르모까지. 팔레르모에 가서 터를 잡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데를 좀 볼 것 같아요. 뭐 옛날에 그 이탈리아 영화 하면은 정말 이런 거 좀 보고 가시면은 좋죠. 뭐 로마 하면 로마 휴일 이런 거 딱 보시면 좋고, 피렌체 하면은 또 우리 또 그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죠. 그런 것도 좀 보고 가면은 좋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뭐 대부부터 해서 시칠리아 하면 대부도 있지만, 저는 그 시네마 천국, 예, 토토, 그 시네마 천국하고 그 다음에 일 포스티노라는 그 포스티노가 포스트 어, 우체부 아저씨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일 포스티노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정말 그것도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영화 속의 그런 어떤 그 장면, 그 분위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좀 느껴보고 싶고, 또 음식이 맛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가서 좀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서 이번에는 꼭 시칠리아를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칠리아 쪽에서 이쪽을 이제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주변 뭐 갔다 온 사람 말로는 별거 없으니까 안 가도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의외로 이쪽 동네가 조용하고 관광객이 많이 없어서 또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아드리아해죠. 아드리아해 건너서 여기가 이제 그 발칸반도죠. 발칸반도, 요렇게가 발칸반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크로아티아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하고 크로아티아하고 그리고 마주보고 바라보고 있는데, 뭐 여기 발칸반도는 이제 안 가고요. 이탈리아를 이렇게 해서 또 위로 올라와 가지고 베네치아를 뭐 꼭 가보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베네치아 섬에 그 들어가서, 여기가 베네치아가 육지 베네치아가 있고, 섬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요렇게 육지에서 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이제 인공섬이죠. 이것도 대단하죠. 얘네들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도. 나중에 이제 한번 가보실 분들,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있겠고, 이제 가보실 분들은 진짜 바다 위에 도시가 있다라는 거, 그 상상 속에서만, 그런 영화 속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몇백 년 전부터 만들어졌던 그런 도시가 바로 또 베네치아죠. 베네치아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이 섬 안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광객이 많이 없을 거잖아요. 그때 동네 산책하듯이 한번 베네치아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운하들을 따라서. 운하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운하를 따라서는 못 가요. 왜냐면은 그 운하 자체가, 이 운하 옆에 이렇게 그런 길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골목골목 길을 넘어가다가 그 섬 사이를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지고 하면서 운하도 구경하고 뭐 이런데, 약간의 안개가 끼면 더 운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때 제가 4월, 5월, 6월을 가거든요.
그래서 4월, 5월, 6월 중에 이게 이때가 뭐 언제쯤일까? 아무튼 가서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북적북적거리는 때만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베네치아도 궁금하기는 한데 사실은 여기에 돌로미티라는 산이 있어요. 우리가 알프스 하면은 알프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렇게 좀 짙은 이렇게 하얀색 덤성덤성 있는 덤성덤성 덤성덤성 있는 여기가 이제 알프스 산맥이죠. 이렇게 해서 알프스 산맥. 그래서 알프스를 이렇게 잘 보시면요. 여기 이쪽부터 남프랑스에서부터 이렇게 가는데 여기 이제 프랑스죠. 이쪽이 프랑스, 그다음에 스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echtenstein, 오스트리아, 그리고 슬로베니아. 아, 이렇게 하얀색 듬성듬성 하얗게 있는 요 파트, 여기로 이렇게 해서 슬로베니아 이렇게까지 이렇게 알프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역할을 또 해주냐면요, 이 이탈리아와의 국경을 이제 만들어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알프스 이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알프스 이남이라고 하면은 이탈리아 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프스 이남, 요 알프스 이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알프스가 굉장히 이제 그 한 번쯤은 유럽 여행 가시면은 그 알프스를 한번 올라가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하시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무래도 스위스에 있는 융프라우를 많이 올라가실 거예요. 스위스 쪽에서. 근데 여기 말고도 뭐 사실은 또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샤모니 쪽에서 올라가면은 어디 갈 수 있냐면요. 몽블랑 있죠. 몽블랑. 여기 있네요. 샤모니. 몽블랑. 예. 몽블랑 하얀 산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자, 몽블랑에서 이제 몽블랑이 이제 그 프랑스 쪽도 있지만 이제 그 이탈리아 쪽에서 하면은 몬테비앙코라고 이제 둘 다 이제 똑같은 하얀 산이라고 하는데 몽블랑 이제 샤모니 쪽에서 올라가는 몽블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위스 쪽에서 올라가는 것도 많죠. 체르마 쪽으로 가시면은 마트오른 올라오죠. 아, 여기 몽블랑 나오네요. 그 다음에 체르마 쪽에서 올라가면은 마트오른 도 보러 많이 가시는 거죠. 마테오르는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테오르를 보러 가는 것이죠. 아, 여기 나오네요. 요 뾰족한 산 여기도 멋있죠. 그리고 가장 많이 가시는 데가 이쪽이죠. 여기 인터라켄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는 융프라우 융프라우를 보러 올라가는데 여기가 이제 좀 그래도 좀 볼만합니다. 네. 물론 뭐 마테오른도 멋있고 몽블랑도 멋있고 다 멋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올라가면서 보면은 그런 그 산악 마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구경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를 가장 많이 가죠. 한국 분들 플러스 아시안들이 이제 어쨌든 스위스 알프스 산을 한 번은 올라가 보고 싶은 분들이 이쪽으로 가장 많이 올라가고 뭐 요즘에는 그 뭐 리기산 쪽으로 리기산이 좀 쉽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리기산이라든지 뭐 티틀리스라든지 필라투스 뭐 이런 거 저도 안 가본 그런 아마 산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독일 쪽에서도 이제 올라가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네, 독일이 이쪽 어딘요? 여기 이쪽이죠. 네, 독일. 독일 쪽에서 올라가도 하고 무슨 얘기하려고 다 여기까지 왔냐? 뭐 오스트리아 쪽에서도 이렇게가 오스트리아죠. 여기 이렇게 경계로 해서 이쪽에 가 오스트리아인데 오스트리아 쪽에서도 이제 많이 올라가지만 그 이탈리아 쪽에도 알프스가 있죠. 당연하죠. 그죠? 알프스를 끼고 국경을 만들었으니까 이탈리아 알프스도 유명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돌로미띠인데 아마 돌로미떼 그를 복수로 해가 돌로미띠인가? 아무튼 그 돌로미띠를 가려고 어떤 분위기인지 여기는 이제 스위스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스위스 쪽을 많이 이제 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돌로미티는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베네치아에서 이렇게 간대요. 여기 어딘 것 같아요. 이쪽 어딘가에.
그래서 베네치아 쪽에서 이렇게 트레비스 여기 있는 쪽, 트레비스 있는 쪽에서도 올라간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은 비첸차 쪽에서 이제 여기가 어딘가에 돌로미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한번 좀 가보고 싶어가지고 베네치아 간 겸 해서 이제 갔다 오려고 합니다. 여기에 가르다라는 호수가 있거든요. 이 가르다 호수도 한번 좀 가보고 싶어요. 가르다 호수. 가르다 호수도 가고, 꼬모 호수도 좀 가보고 싶은데, 여기는 이제 좀 약간 미정. 근데 좀 가보고 싶네요. 꼬모가 굉장히 좀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뭐라 해야 될까? 부자 호수? 뭐라, 부자들이 좀 좋아하는 호수? 뭐 제가 뭐 그런 거를 꿈꾸는 것보다도, 음, 이렇게 지나가기만 하고, 제가 한 번 갔다 왔는데, 그, 어수선하지 않으면서 나름의 또 번화한 그런 호수예요. 아무튼 이제 꼬모도 한번 좀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꼬모 호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스위스로 이제 넘어가야죠. 음, 아마 이제 스위스는 제가 이번에 그 지난 여름, 이번 여름이죠. 이번 여름에 알프스 산에서 트레킹하는 하이킹이죠. 트레킹까지는 너무 거창하고 가볍게 하는 그런 산책식으로 하는 하이킹 코스가 들어가 있는 상품을 제가 인솔자로 갖다 놨는데 너무 좋았어요. 날씨가 너무 좋기도 하고 하늘은 너무 깨끗했고 정말 뭐 크리스탈 클리어라 그러잖아요. 너무 너무 깨끗하게 파란색으로 아주 그냥 깨끗한 그런 하늘도 있었고 그래서 융프라우 쪽에서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가서 트레킹 한번 해보고 싶은 데는 음, 융프라우도 다시 한번 가가지고 트레킹? 네, 트레킹. 뭐 한 2, 3일 있으면서 좀 더 이렇게 좀 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가면은 글쎄요 아마 체르맛 쪽으로 마테오른 쪽에도 트레킹하는 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쪽이죠. 네, 그래서 스위스는 좀 오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스위스 물가가 너무 비싸요. 뭐 옛날에도 비싼 거 알았지만 지금 이제 유로를 뛰어넘었다고 하네요. 옛날에는 그 유로보다는 쌌거든요. 스위스 프랑이. 근데 지금은 이제 프랑이 이제 워낙 유로가 떨어지다 보니까 내 한화도 지금 자꾸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좀 여행하기에는 좀 좋은 상태는 아니죠. 근데 지금 다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 버리니까 그죠. 세상이 참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더더욱 어떤 그런 이제 뭐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면 안 되겠지만 모르잖아요. 미래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정말 해야겠구나. 나 하고 싶은 거 있을 때는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스위스 좀 오래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스트리아 쪽은 오스트리아의 스위스도 호수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에도 호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스트리아 나름대로 좀 좋아하는 데가 이제 짤츠 깐머그 지역이라 그러거든요. 짤즈부르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네요. 여기 이쪽에 호수들이 많고 여기 짤츠가 이제 소금이란 뜻이거든요. 짤츠. 소금 옛날에는 암염을 많이 캤죠. 그래서 여기 이쪽에 그 볼프강 호수라든가 뭐 할슈타트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아무튼 이쪽에서 좀 있으면서 산책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푸릇푸릇한 그런 어떤 그 초지들 있죠. 그 사이사이로 산책도 많이 하고 산도 좀 올라갈 수 있으면 좀 올라가기도 하고 여기 가실 때는 그 꼭 보고 가셔야 될 영화가 있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 요쪽 동네에서 찍었거든요. 짤즈부르크하고 요 짤즈 깐머구 지역.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이제
가서 좀 많이 있다 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비엔나 잠깐 들렀다가 독일 쪽으로 가서 독일에 조그만 그런 그 마을들이 있거든요. 도시들. 너무 큰 도시 말고 좀 조그만 도시들 위주로 해가지고 뭐 기차가 워낙 잘 연결되어 있으니까 피센도 한번 가보고 싶다. 피센에 뭐가 있냐면요. 노이슈반슈타인이라는 성이 있거든요. 진짜 뭐라 해야 될까요?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그 노인슈바인슈타인 성. 예, 백조의 성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산 위쪽에 있어요. 근데 진짜 멋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이 밖에 그 풍경도 이제 멋있지만 이 성을 지은 사람이 아마 루트비 2세일 거예요. 뭐 루트비 2세. 음. 이 사람 취미가 성 짓는 거예요. 성 짓는 거. 예,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요, 성을 이렇게 크고, 뭐, 하여튼, 임팩트 있게 짓다 보면은 돈을 끌어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게 공공 건물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모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되다면 거기에다 너무 투자를 하면은 그런 큰 성을 짓고 나면은 거의 한 번씩은 나라가 한 번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그 여기도 이 왕도 아무튼 뭐 암살일지 뭐 자살일지 모를 죽음을 맞이하면서 끝나게 되죠. 근데 제가 여기 좀 재밌게 봤던 거는 이 안에 겉모습은 좀 이런데 뭐 겉에도 이게 산 위쪽에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멋있기는 한데 이 안에가요. 이 루트비 2세가 굉장히 판타지 속에 사는 애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그너를 엄청 좋아했는데 그 바그너에 나왔던 그 오페라 속의 그 어떤 그런 상상 속의 그런 음, 컨셉들을 여기에다가 많이 넣어놨어요. 그 멋있게 지었더라고요. 근데 뭐다 자기는 이제 그 못 보고 죽게 돼 있는데 아무튼 노이베 슈바인타인 성에 올라가서 요 동네 휘센도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봐보고 싶고 그래서 여기도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조금조그마한 그런 그 로만틱 가도라고 그러거든요. 로마 옛날에 뭐 한국 상품으로는 막 이제 로맨틱 가도라고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낭만적인 로맨틱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길이 예뻐요. 근데 약간 시골길도 좀 있고 그 독일의 그런 그 농촌 풍경들도 이제 많이 보실 수가 있고 로맨틱하고 사랑스러워서 그런 이름이 지어진 게 아니라 이탈리아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 예전에 이제 넘어와 가지고 뭐 요 길을 따라서 이쪽으로 넘어갔다 북으로 갔다 뭐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 지나갔던 길이라서 로만틱 가도라고 한다고 하는데 요 피센에서부터 비르츠부르크라는 곳까지 이렇게 가는 길에 중간중간에 그 사람들이 이제 머무르잖아요. 그런 도시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런 조그만 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쪽 도시로 해서 여기 차로 달리면 좋긴 한데 제가 뭐 렌트를 하진 않을 거. 아마 여기 기차로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은 그쪽을 따라서 좀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조그마한 그런 독일의 소도시 있죠? 조그만 도시들? 그런 데 위주로 한번 좀 둘러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독일은 딱 어디를 뭐 가겠다 뭐 이런 그런 도시가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이제 가면서 괜찮다 싶으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좀 있다가 오고 뭐 이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이렇게 해서 독일로 해서 음, 제가 룩셈부르크를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룩셈부르크를 이제 여기 좀 한번 가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이쪽 길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든가 드레스덴 좋아요. 드레스덴 좋고
베를린도 한번 가볼 만하고, 근데 뭐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살짝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제껴두고, 갑자기 여기 프랑크푸르트 보니까 그 생각나네요. 여기 프랑크푸르트 우리가 그 프랑크푸르트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가 여기 두 군데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프랑크푸르트는 이렇게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예, 마인강 옆에 있는 프랑크푸르트고요. 여기는 프랑크푸르트 오데르라고 합니다. 뭐 대부분은 그 비행기표를 끊으면은 요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으로 가시죠. 암 마인 국제공항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여기 보여가지고 한번 또 그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좀 해가지고 이쪽 동네에서 뭐 디셀도르프나 아니면 켈른 음, 북쪽으로 한번 가볼까 어떨까? 음, 생각만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제가 룩셈부르크를 안 가봐가지고 베네룩스 3국 중에서 여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여기 스트라스부르크라고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좀 예쁜데 여기 뭐 지금은 나중에 여기 콜마르라고 있죠. 여기도 이뻐요. 나중에 혹시 뭐 가보실 분들은 콜마르도 이쁩니다. 그치만 저는 어이구 이렇게 콜마르가 뭐 요런 컨셉 요런 컨셉 여기 독일스러운 그 저기죠. 왜냐면 여기 독일 국경이었는데 여기가 알자스 로렌지방이라는 곳인데요. 스트라스부르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요 부르크라는 그 이런 거 자체가 독일어 쪽에서 나온 그런 이름이죠. 어, 옛날에 그 마지막 수업 알퐁스 도데가 지었나요? 아무튼 그 마지막 수업 프랑스어 마지막 수업을 땡땡이 치고 싶어가지고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마지막 수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 슬펐던. 그게 이제 독일 사람들한테 이제 그 우리도 뭐 지배당할 때 뭐 한글 못 배우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것처럼 여기가 이제 그랬던 지역이죠. 그래서 요런 이 독일 컨셉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독일하고 이제 가까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저기도 이뻐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좀 생략을 할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어디를 가느냐, 루셈부르크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떤지. 벨기에는 이제 가야죠. 벨기에에서 가서 하고 싶었던 게 좀 있어가지고, 벨기에도 그렇지만, 안트베르펜에 그 루벤스 그림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는 했는데, 또 보고 싶어. 또 보고 싶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 그린 거 있는데, 그 예전에 플란다스에게라는 그 만화가 있었어요. 뭐 제 세대는 다 알 것 같은데 그때 그 주인공들이 마지막에 거기 그 소년의 소원이 그 그림 보는 거였잖아요. 옛날엔 그 돈 받고 열어줘서 그림을 봤기 때문에 지금도 다 그 이 성당에 들어가려면 이제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정말 한번 저는 뭐 종교인은 아니지만 그 한번 이제 가보고 또 보고 싶은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그린 루벤스의 작품 보고 싶고 제가 이번에 갔을 때는 그림 보는 거는 좀 생략할까 했는데 어, 글쎄요. 그래도 고우 그림 좀 보고 싶어요. 고우 화가 중에서 좀 고우 그림 또 워낙 또 좋아하다 보니까 고우의 나라잖아요. 물론 활동은 이제 파리에서 하기도 했지만 프랑스에서 이제 많이 했지만 여기에도 많이 있어요. 암스테르담에도 많이 있고. 음. 여기에 또 페르메이르 작품 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도 있지만 그런 우유 따르는 하녀 그 그림 진짜 멋있어요. 나중에 이제 아무튼 다시 한번 갈지 안 갈지 또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다시 보러 가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암스테르담에서 저는 한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짜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국은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유럽은 1년에 한 번 정도씩 가고 싶거든요. 근데 뭐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결국에는
뭐 그러겠다는 것 같아요. 네, 공수래 공수거. 빈소르로 왔으니까 떠날 때도 그렇게 미련 두지 말고 예, 남길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쓰고 가자. 뭐 이런 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쪽 파트로 한 달 정도 이탈리아 반도 쪽에서 한 달, 그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베네룩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이렇게 계획만 짜고 있네요. 그래서 그냥 이 계획 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저의 어떤 활력소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그냥 매일매일 짜면서 이렇게 방송도 할 예정이긴 한데 글쎄요 이게 채팅창을 안 보니까 사실은 아무도 안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혼자 이러고 떠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떠드는 내내 저도 계획을 짜기도 하고 또 뭐 즐거우니까 뭐 그걸로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혹시 이제 배낭여행 하실 분들은 이제 우리가 배낭여행 하면은 좀 해야 될 게 있죠. 끊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자유여행으로 가실 거면은 자유여행으로 가서 뭐 그 도시에 이제 오래 머물 예를 들어서 파리만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대도시 위주로 이렇게 하면은 굳이 이 URL 패스를 끊을 필요는 없지만 저처럼 이렇게 막 싸돌아다니겠다 하시는 버전으로 가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URL 패스를 끊으셔야죠. URL 패스. 요즘에 이게 제가 이제 배낭여행 다닐 때만 해도 그 종이 티켓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종이 아마 페이퍼로 돼 있는 거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어, 지금은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뭐 어플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저도 이제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대요.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패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정말 재미있었던 거는 이제 유럽 패스로 아주 그냥 웬만한 유럽들을 다 갈 수가 있죠. 뭐 옛날에 좀 소련이래. 그 러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뭐그 무슨 뭐 우크라이나 뭐 이런 쪽이 여기 이쪽이거든요. 아무튼 이쪽은 안 되네요. 그죠? 근데 또 희한하게 여기 발칸도 유럽 패스가 되네. 그리고 터키가 되는 게 또 신기하네. 터키가. 터키가 사실은 그 이 지도를 봤을 때 여기 있죠. 여기 좀 확대를 해보면 요 터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아시아예요. 여기 아시아. 여기는 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국경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해협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블랙시 흑해거든요. 흑해 밑으로 이렇게 길이 이렇게 해서 말마라해 지나서 여기 그 에게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지중해로 빠져나가는데 여기에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이 이스탄불에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운하가 아니에요. 예, 땅이 이렇게 갈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닷물이 요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건데 여기 요렇게 해서 요쪽이 이제 유럽이에요. 예, 그러니까 터키가 왜 뭐 유유에 가입안에 만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실 땅의 대부분은 여기부터는 다 아시아거든요. 아시아 땅이기는 한데 에, 요만큼 유럽 땅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스탄불 자체가 이제 그 유럽 어,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했고 관계도 많이 있었고 왜냐면 옛날에 그 로마의 황제가 이쪽으로 어, 수도를 천도하잖아요. 예, 그때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수도를 천도하는데 어디에요? 로마에서 이쪽으로 어디로 하느냐? 여기로.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고 해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이슬람 세력들이 예, 와가지고 무너뜨리면서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로 바뀌게 되죠. 여기가 이제 여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쪽이 동로마였던 거죠. 그래서 터키 EU도 이 유레일 패스로 터키를 여행할 수가 있네요.
재밌네요. 아마 여기 하얀색은 이제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아마 알바니아일 것 같은데, 왠지. 알바니아. 알바니아는, 그렇죠? 예, 알바니아. 알바니아는 URL 패스가 안 되네요. 나머지는 다 된다는 거잖아요. 발간 땅도 URL 패스로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URL 패스가 물가가 싸면은 유레일 패스가 뭐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진 않죠. 유레일 패스는 그러니까 물가가 비싼 동네에서 예, 싸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유럽이 다 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제 처음 제대로 한번 보게 됐는데 그때는 뭐 서유럽 위주로만 하고 동유럽 요 정도까지 예, 뭐 많이 가봐야 폴란드 아니면 요렇게 요 정도까지만 배낭여행으로 많이 이렇게 가거든요. 요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까지 되는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아마 여기도 되는 것 같아. 발틱. 그리고 북유럽도 되더라고요. 북유럽 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도 유레일 패스로 되고, 예, 영국 아일랜드도 되고. 갑자기 또 아이슬란드 보니까 또 아이슬란드도 한번 가보고 싶다. 못 가봤어요. 못 가봤어. 근데 유레일 패스 제가 좀 미리 좀 한번 어, 체크를 해봤는데요. 유레일 패스는 셀렉트 패스가 있고, 셀렉트 패스 말고 뭐가 있나요? 셀렉트 패스 말고 이름이 뭐지? 제 생각이 안 나네. 연속 패스라고 하나? 아무튼, 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게 셀렉트 패스예요. 여기 날 1개월 이내에 5일 1개월 이내에 내가 날짜를 딱 지정해가지고 이제 이날 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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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 5일만 할 수가 있어요. 216달러, US 달러 기준이네요. 유럽 패스 자체가 유럽 사람 아닌 사람만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럼 유럽 사람 무슨 뭐 티켓을 끊느냐? 얘네들은 또 따로 있어요. 유럽 패스 말고 인터레일 패스인가? 뭐 아무튼 어, 따로 있습니다. 네. 아무튼 유럽 패스는 이제 유럽 사람 아닌 사람들 그래서 1개월에 4일 것도 있고, 뭐, 이게 가장 뭐 많이 쓰고 있나 봐요. 2개월 이내에 15일. 2개월 동안 배낭여행 하는 사람도 많이 있나 봐요. 하긴 뭐 저도 이제, 예, 3개월을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가장 좋은 가치를 뽐내주는 게 2개월에 15일짜리라고 하네요. 그렇지만 저는 3개월을 갈 거기 때문에, 예, 그냥 3개월짜리로 그냥 쭉, 음, 사용하는 이게 아마 연속 패스라고 하나? 네. 이렇게 다르죠? 얘는 이제 셀렉트. 내가 지정을 해서 뭐 2개월 이내 2개월 내내 15, 이거는 15일짜리는요, 그냥 연속해서. 이거를 내가 스타트를 딱 끊으면은 연속해서 그냥 끊어야 된다는 거. 배낭여행 준비하시는 분 이 얘기가 뭔지 다 알 거예요. 다 알아봤을 테니까. 그죠? 연속해서 21일 쓰는 것도 있고, 한 달 내내 그냥 쓰는 것도 있죠. 그냥 내가 안 쓰는 날도 뭐 어쨌든 그냥 카운팅이 되는 거고, 쓰고 안 쓰고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아무 때나 원할 때 그냥 쓸 수 있다라는 거. 2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까지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게 180일에 90일밖에 못 있거든요. 유럽 내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3개월짜리를 할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28살이 지나가잖아요. 물론 만 나이입니다. 8살이 지나가면은 이 유스는 못 끊어요. 예, 그래서 유스 자체가 예, 이제 뭐 젊은이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가격이 이제 이런 건 아마 다 유스 기준일 거예요. 이제 성인으로 하는 순간 가격이 올라가겠죠. 유스는 내리고 성인으로 하는 순간 올라갔나요? 네, 올라갔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지금은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성인은요 2등석을 못 끊게 했었거든요.
나이도 26살인가였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 자, 아무튼 그래서 못 끊는 줄 알았는데 어, 들어가 보니까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성인 3개월 2등석 920달러. 그죠? 근데 저는 아마 1등석을 끊을 것 같아요. 1등석은 얼마냐? 1226달러. 왜 1등석을 끊으려고 하냐면요. 제가 이제 기차를 엄청나게 많이 탈 일이 생기잖아요. 1등석하고 2등석하고 물론 이제 컨디션 자체도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의자도 좀 넓기도 하고 1등석이 좀 넓기도 하고 사람이 몰리질 않아요. 예. 근데 어 그게 아까 지금 900 몇 달러였었잖아요. 2등석이. 근데 1등석이 설마 그럼 한 300달러 정도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차이면 어우 좀 차이 나네. 그렇게까지 또 3달러로 얘기하면 또 작아 보여, 왠지. 근데 요즘 환율이 다 올라가가지고, 지금 막 이제 1,400원까지 이제 가버렸으니까. 음, 차이 나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기차에 있을 시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물론 뭐, 아주 잠은 아주 그냥, 뭐 그냥 도미토리 가가지고 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차를 근데 이건 좀 고민해 봐야겠다. 생각보다 차이가 좀 나네요. 제가 달러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아유 달러 300달러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배낭여행 그 초심으로 돌아가자. 정말 예전에 제가 배낭여행 가가지고 거기서는 뭐 그때 호텔에서 잔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고 당연히 이제 유스호스텔 뭐 그런 백패키 있잖아요. 백패커에서 음, 도미토리에서만 잤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때 뭐 음식도 그 뭐 빵 같은 거 엄청 많이 사 먹고 이랬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그때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립고 그 젊음으로 할 수 있었던 그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흔 후반이긴 하지만 그나마라도 그래요. 좀